자, 천재밥 7-1단원에 보면 창의적 읽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봇 시대와 그다음에 인간의 일 해가지고, 자,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떤 컴퓨터나 로봇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걸 대체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7-1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서, 자,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여기로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글의 종류는 지금 설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성격은 설명적이면서, 자, 인과적이란 뜻이 뭐죠? 인과? 인과는 어떠한, 지금 이게 제1, 제2, 그 다음에 이런 기계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단 말이야. 직업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뀌는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 자,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인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설득, 어느 정도의 이제 행동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주제 가시면 로봇 시대에 나타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는 문제가 생겼대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특징에 갑니다. 로봇 시대의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드렸대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니까, 자, 예시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로봇 시대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로봇 시대에 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걸 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이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방안,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차원하고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 우리 인간 개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쪽에 더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자, 처음 부분입니다. 자,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었대요. 근본적인 바람이란 일자리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자,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바로 제1기계 시대라고 본다면, 자, 이제 디지털하고 뭐가 들어왔대요? 이제 컴퓨터 이런 기술이 들어오면서 제2의 기계 시대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 자, 먼저 1기계 시대에는 이때는 어떤 그 증기기관 같은 이런 동력기관에 의해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 터빈 같은 걸 돌리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기계가 지금 저 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어. 그냥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값싼 노동을 뭐가 대체한 거야? 기계가 대체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제2기계 시대, 이때는 뭐라고 했어? 디지털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죠? 자,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던 업무마저 다 누구에게 빼앗겨서 바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여기에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이제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인간을 이미 이기고 있고, 자, 또 더 나가서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자, 이 로봇은 결국 학습이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함으로써 사람보다 더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얘들은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야?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요. 스스로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고쳐요, 지금. 바로 그래서 시행착오가 두 번 일어나질 않죠. 인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어떤 자기가 한번 내일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해놨어. 근데 내일이 되면 그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 있는 존재야. 근데 기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이 인공지능 로봇은. 자, 밑에 자, 운전자 없이 모두 가능해졌대요. 예, 자율주행이 가능해졌고, 자, 더 나가서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자, 무엇을 보이는 자, 로봇이 이제 거기를 대신했고, 자, 이거 말고도 재난구조 로봇이 나오거나 이제 군사 로봇. 자, 인간 대신에 이제 누가 나가서 로봇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자,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현재 지금 벌써 이 드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이제 도착하는 것들이 이제 차에 의한 택배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드론에 의해서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자, 편리하면서도 그 다음에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자,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로봇 시대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글쓴이는 바로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자, 제2의 기계 시대네요. 자, 이때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누구한테 대체돼서, 자, 로봇에게 이미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무엇까지도, 자, 인지적 판단이나, 자, 고도의 지적인 또는 정신적인 업무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좀 보고 갈까요? 인지적 판단, 이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인치로 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 이건 보통 누가 하는 거야? 지각, 뭔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갖고 판단, 추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란 말이야. 자, 이건 보통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인공 로봇이 이걸 하고 있다고요, 벌써.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로봇들에게 다 넘어갔으니까, 자, 그만큼 모든 것들이 지금 정신적인 업무까지도 로봇에게 지금 양보해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라는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자, 우리가 1차 산업 뭐가 있었죠? 1차 산업은 농업 같은 것들. 그럼 2차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기계의 어떤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 돌아가는 거 있었죠? 자, 이게 2차라면, 자, 그 다음에 이 3차 산업이 바로 이제 서비스 사업이에요. 우리는 이미 서비스 사업에 도달을 한 거고, 더 나가서 이제 다시 미래 4차 산업.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들었을 거야. 자, 이제 3차 산업이라 불리는 서비스 사업 가운데서도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 지금 경쟁하는데 우리가 직면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우리 보통 같은 경우 이 전문가들이 쓰는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기자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부터 교수까지는 전문적 직종이죠. 이것까지도 지금 누구한테 밀려나는 거야? 로봇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건 조금 이따 그 사례가 나올 건데요.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재교육 있죠? 다시 재교육을 받고, 우리가 컴퓨터 능력이 없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좀 숙달시키면,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 등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 지금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게. 자, 그래서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재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로봇이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재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결국 굳이 인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또 그냥 뭘 집어넣으면 돼? 인공지능을 대체해버리면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고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자, 보통 우리 LA 타임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5년에 어떤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동이 엄청나게 좀 센 건데, 자, 이거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는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진 발생해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대요? 그 밑에 보시면 작성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퀘이크봇, 바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이 작성해 버렸대요. 자, 인간이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다 조사를 하고 전화 걸고 아니면 직접 자기가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쓴 다음에 또 초고 쓰고 나서 다시 수정하고 또 결제받고 이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것을 단 5분 만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지금. 자, 지진이나 자, 스포츠 경기 결과, 그 다음에 증권 시황 같은 것, 증권이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 자, 이런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뉴스 어느 정도
지금 손꼽을 만한 그런 언론 기관에서 이미 어떻게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벌써 인간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공부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은 안 생기나요? 시험 대신 봐주는 로봇.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그거는 안 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두 가지 산업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제1 기계 시대.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을 해서 어떤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시작됐고요. 자, 동력을 이용한 기계가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이때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로 돌아오면서 자, 이 기계 시대가 되면서 이때는 뭐 디지털, 그다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 작업을 누가 인공지능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자,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무엇을 잃었다?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재교육을 통해 충분하게 어떻게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자, 이것이 3차 지식 기반 산업인 3차 산업이 되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 3차 산업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전문성이 높은 자, 이런 영역이나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직종들이 다 인공 로봇 지능에 의해서 다 대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2 기계 시대의 어떤 재교육과 새로운 기술 습도로 경쟁하기 어려워졌고 자, 로봇이 거기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 자,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또 대학원을 졸업하겠죠? 근데 가는데 누가 그 로봇하고 지금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했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의사 자격증을 막 따려고 했는데 근데 이 로봇으로 대체가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갈 자리가 없잖아. 취업할 자리가. 어? 또는 뭐라 여러분들이 약사를 약사 지금 약국 하나 찾아놓으면 뭐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는 그 어떻게 손님들 와갖고 처방전 내면 그냥 약만 처방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약사가 필요 없게 됐어. 그냥 뭐만 하면 돼? 기계만 작동할 수 있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해지는 시대가 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맹생활 약사를 쓰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기 한 1억짜리 지금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얘를 주고 얘를 써먹겠어요. 본인은 본인을 써먹겠지. 그러려면 자영업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제 환자들도 이제 신뢰하는 게 인간들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처방을 하다가 이거 지금 잘못 약을 다른 걸 줄 수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죠. 이 데이터에 의해서 다 저장이 됐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어떤 그 약국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연결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환자에게는 이런 처방을 하는 게 좋아. 근데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미 그 로봇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알러지가 있는데 의사는 그걸 모르고 처방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 약사는 어떻게 해요? 이 환자에게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빨간불을 삑삑삑 보내주겠죠. 그럼 어떻게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한테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아래 갑니다. 자, 국내에서도 외국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사 작성 로봇은 실험 단계를 벌써 넘어섰고, 자,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답니다.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에 고유한 업무를 자, 로봇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대신하고 있네요, 벌써. 자, 여러분들도 남의 일이 아니네, 그럼. 그쵸? 자, 밑에 갑니다. 의사와 약사의 업무에도 예외는 아닌데 2000년에 국내에서도 자,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게 이미 실시가 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약사와 그다음에 누구? 의사의 이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바로 누가? 이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어떤 다량의 어떤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이 수준까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혜택은 못 받고 있죠?
자, 밑에 갑니다.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건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제조업 영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만드는 이런 제조업 영역에서, 자,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모두 로봇이 이 서비스업 분야도 다 어느 정도 차지해버렸어. 자, 그러면 그 밑에 3차 산업의 일자리도 이제 밑으로 오면 우리가 차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게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자,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런 우수 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준생, 취업 준비생으로 해갖고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있어요.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캥거루족? 이게 뭐야? 캥거루는 자식을 그 새끼를 이 주머니에다 계속 키우잖아. 그럼 예를 들어 갖고 20세 이상이 넘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때 시점이 되면 당연하게 자녀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독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집에서 있어. 저 그럼 어떻게? 그걸 누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꾸로? 부모님이 계속해서 성인들한테도 부양을 해준단 말이야.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누구도 문제가 되는 거고 부모도 결국 자기 노후 준비도 못하게 되는 거고 자녀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 갑니다. 자, 결국 일자리 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아까 농업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차 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이 뭐가 되는 거고요? 2차 산업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서비스업이 몇 차 산업? 3차 산업.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걸 다 대체를 해버렸단 말이야. 인공지능이. 자,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뭐 4차 산업이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지금 와닿는 건 없어요. 분명히 무엇과 관련된 거는 맞을 거야. 뭐또 컴퓨터, 더 나가서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이것이 퇴화할 리는 없잖아. 퇴보할 리는 없죠. 자, 그래서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미리 뭐가 되냐고 미리 준비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그랬으니까 자, 낙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긍정적인데 그렇게 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야? 자, 부정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랫부분입니다. 자, 비관적 전망 부분에서 자, 1기계 시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때 발생을 했는데 증기관이 발명되면서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어디까지 왔어요? 자, 1차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벌써 3차 산업 발달까지 서비스업까지 왔어. 자, 이 기계 시대 로봇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21세기 이후가 되는데 자,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자, 획기적으로 디지털이나 컴퓨터 기술 발달. 자, 이때 3차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4차 산업이 분명히 올 건데 자, 이 경우에 인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 자, 밑에 봅니다. 제1의 기계시대와 달리 이 기계시대 이때는 서비스업을 대체할 일자리를 창출한 산업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 아, 되게 좀 부정적이네요. 자, 됐습니까? 자, 아래장 넘어갑니다. 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 미숙련 노동자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아직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 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그런 노동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이걸 연마했겠지만 자, 어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숙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숙달된 그냥 어느 정도 프로그램만 돌려주면 입력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실행을 하는 로봇을 쓸 거냐. 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자, 산업사회는 자,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일자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이런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서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 다른 말로 불행을 만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중과 2. 자,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이걸 몇 가지로 봤어요. 여기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요겁니다, 지금. 자, 사회적 차원 먼저 볼게요. 자, 사회적 차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하는 거야,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금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당연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산업이나 경제가 발달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하지만, 자, 여기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다.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정부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면 되는 일이야. 자, 그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한대요? 자, 이거 체크해 주세요. 바로 경제학자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정책 기획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경제학자 또는 정책 기획자들에 의한 사회적인 차원. 자,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럼 개인적 차원은 뭐냐?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됐대요. 과연 나는 지금 사회에 지금 한 1년, 2년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야. 자, 그런데 나는 무슨 맨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부품금을 안고 여기를 출근을 했어요. 내가 매년 얼마씩 적금을 부어서 자동차도 사고 내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그랬는데 지금은 뭘 걱정해야 돼요? 혹시 나는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죠.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항공사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문을 저기 했죠. 피해를 많이 입었죠.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직원들을 대량 해고시켰죠. 자, 그때 어떻게 뭘로 했어? 일일이 불러갖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자, 이메일로 띡 보냅니다. 자, 당신은 오늘부터 며칠자부로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월급과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퇴직금은 제가 자동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끝.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번에 한 800명인가를 지금 이스타나 항공인가요? 거기서 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는데, 자, 여기 밑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이렇게 하면 되네? 자, 국민들은 일을 안 해. 누가 일을 해? 로봇이 일을 해. 근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회사의 사장한테도 돈을 많이 벌어주면, 자, 이런 게 생길 수 있네요. 자, 역소득세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기본소득 도입.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줍니다.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거야. 또는 어떤 사회복지 확대 같은 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 바로 보라색 부분. 소비와 여가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완전 이것은 유토피아네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왜? 로봇이 다 일을 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국가에서 주는 기본 소득하고요. 사회복지 확대. 이런 혜택을 받으면 돼요. 행복할까요? 자, 승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 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데, 자, 역소득세 하나만 보고 갑니다. 자, 역소득세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자들한테 뭐를 주는 거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해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한 2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 한 200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그 기준을 정해놨어, 국가에서. 근데 그 회사가 조금 어려운 회사랑 150만 원밖에 못 주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누가? 그 차액 부분을 국가에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200만 원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역소득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승하 같은 경우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나 조금만 일해야지. 점점 뭐가 생길까요? 도덕 불감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래? 50만 원 했더니 50만 원을 지원해 줬어. 그럼 100만 원만 내 일하고 나머지 놀까? 남자친구 만나러 다녀. 대신에 100만 원을 누가 줘? 회사에서 안 주고 국가에서 줄 수도 있잖아.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도입해주거나 사회복지 확대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동원해서 자, 결국 소비나 여가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누가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이 사람들이죠.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자, 그 밑에 하지만 일자리가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한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이 생긴답니다. 자, 화자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 의문을 제시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등 사람의 정신 건강에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지대합니다.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고 먹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의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노동을 하는 것. 자, 이거 자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야. 자,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 접근 방식이다. 뭔가 이것은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겁니다. 자, 밑에 20세기 자,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쓰네요.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인간은 권태와 자, 권태가 뭐야? 우리 승하가 추구하는 거. 자, 한없이 오할 수 있는 거. 게으른 거. 아우, 밥도 먹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자, 이런 게으름, 또 제의식, 피해 망상증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된대요? 아, 이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어떤 열정, 그 다음에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거.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일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네요. 중요한 요소네요, 일이. 자, 고된 노동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때 노동은 바로 적당한 양만큼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적당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 한자성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무슨 뜻? 명약 관하는 밝을명, 같을 약자, 볼관자의 불화자니까. 자, 아래 부분에 있죠? 무엇을 보듯 뻔하다. 예,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 이것을 명약, 반화. 한자성 하나 꼭 여기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자, 여기서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리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필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 자, 그래서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거는 지금 사회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누구야? 인간이 되는 거니까. 자, 인간 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결국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차원보다는 자, 개인적 차원의 어떤 준비, 대비. 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자,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생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직이 당연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일자리 같은 경우가 이쪽에 있다가 내가 나의 어떤 적성이나 아니면 내가 또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해야 돼.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나올 때 그 일자리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적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자, 스스로 길을 찾아라. 자, 어딨나요? 이거네요. 자,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자, 이렇게 적극적인 최신 기술 수용 또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자, 이때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게 바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미세 수술에 자, 뭐를 활용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한테 줄 건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수술을 하지만 미세 수술에 바로 이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그 보면 그 인간이 들어가서 의사가 하지만 요새는 어떻게 해? 그 의사들도 옛날에 손으로 직접 집도를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요새는 그걸 뭘 끼고 자, 이런 어떤 안경 같은 특수안경을 끼고 로봇에 의해 로봇 팔이 거기 들어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지금. 더 정밀한 수술은. 자, 이처럼 자신의 영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자, 그 신속한 어떤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줘? 로봇한테 줘버려. 자,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였네요. 자, 무엇을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자,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표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서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보는데 자, 일자리 감소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자, 물질적 가치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로봇이 대신 돈 벌어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보다는 로봇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자, 뭐가 이윤이나 그 다음에 재분배 이런 거에 소비와 여가가 증가한다. 이런 걸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자, 근데 글쓴이는 지금 외려 낙관적이보다는 약간 지금 비관적 입장에서 보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는 바로 여기 있네요. 자, 노동의 그 정신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죠, 필자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금전적 수단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자,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봤네요. 또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가 결국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걸 계속 찾아보고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평생 직장이나 종신직 또는 불가능한 환경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군데서만 계속 직장,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되겠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 어떤 빵집을 운영을 해요. 그럼 내가 자식이 그걸 전수받아가지고 계속 1대, 2대, 3대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라? 자, 이것을 바로 그 환경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뭐다? 유연성과 그 다음에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입니다.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가 돼도 어떻게 할머니가 돼도 계속 내가 배울 거를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의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자, 더 높은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자,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고 자, 유연성을 발휘해서 자, 새로운 거, 유연성이 뭐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럴 수 있겠지 뭐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자,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나왔고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요구되는 덕목이 되어버렸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대요. 자,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 아, 저 사람은 게을러. 아, 저런 사람하고 하지 말까. 일을 못하겠어. 이거보다는 저런 사람하고 일하면 뭔가 에너지나 어떤 일의 효율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자, 이런 사람들. 자,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누가 하니까? 바로 이 인간, 사람이 담당하니까. 자,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또는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 자, 이것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가. 자, 4차 산업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자, 인공지능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인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일자리 해결 방안 부분에서 자, 먼저 윗부분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 자, 첫 번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서 자, 바로 새로운 과학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 자, 그 예로서 자, 그 수술용 로봇을 예를 들었었죠.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안.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자,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한데, 자,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지니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자, 덕성을 지닌 사람, 그리고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사회적 차원보다는 뭘 강조했다고요? 이 개인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자, 학습활동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 사례들 쭉 정리해놨었죠. 케이크부터 해갖고 의사 약사 부분.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자, 로봇 시대의 두 가지 전망. 자,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뭐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어떤 금전적인 입장에서만 본 거죠. 자, 그래서 자, 결국 로봇이 돈 벌어주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소비와 여가만 즐기면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비관적인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 이것을 아무리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진정하게 행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은 이 중에서 글쓴이는 어떤 입장이냐 그랬으니까 바로 자, 로봇 시대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이 시대에 대해서. 자, 바로 2번입니다. 다음 2번.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일자리 감소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자,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자, 그래서, 자, 어떤 총 일자리 수를 줄어드는 것을, 이것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건 누가 걱정할 일을, 누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 경제학자나 정책 기획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입장이고, 자, 거기에서 개인적 차원은 내 일자리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문제로 여겼대요. 바로 이건 누구 입장? 노동자니까. 바로 이게 개인적 차원. 바로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 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각각의 해결 방안. 사회적 차원에서는 당연하게 뭐 하면 돼? 자, 여러 가지 어떤 자, 고용의 총량.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고. 자, 거기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 자, 어떤 거? 평생 직업은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자,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최신 기술을 적극적 수용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라.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라. 자, 세 번째가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라. 그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뒷부분에 목표학습에서 자,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들 정리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필요한지, 일자리의 어떤 감소에서 자,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자, 이것도 자기가 비판하는 부분. 자, 아래로 쭉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 자, 4번 항목에 보세요. 보기에서처럼 일자리 감소 외에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또 있나 봐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진화한 형태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자, 강한 인공지능 시대. 자, 이거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독립성이 없는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자, 강한 인공지능은 자신의 의도를 가진 독립성 있는 존재로 가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의 단골로 등장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런 강한 인공지능인데, 자, 호킹이나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아,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죠. 아까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파멸시켜버리는 쪽으로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1번. 보기에 글쓴이는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어떤 것에 주목했다? 자, 글쓴이는 인공지능이 결국 진화를 해서 자신의 의도와 독립성을 지닌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경우에 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여기 주목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각자의 입장. 자, 뭐 인공지능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자, 이런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켜야 된다. 왜?
인간을 멸망시킬 테니까. 아예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자, 바로 3번에서 이거 말고도 어떤 다른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엄마가 A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요? 로봇이 키우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아이 이런 육아나 교육을 로봇이 전담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인간이야? 아니야, 지금 로봇이 내 엄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결 방안,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자, 인간적 가치 영역, 가치관이 개입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 로봇을 사용하지 말자, 규제하자, 이 입장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면서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게 됐고,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지금 잃은 부분.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하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